함께 한 곳을 바라보고 함께 마음을 모아 이루어내는 일. 우리는 그걸 봉사라고 부릅니다. 봉사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보람되는 느낌을 가지고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능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이루어나간 9일간의 여정. 재능 기부 봉사자들의 운기 가득한 시간을 만나봅니다. 어느 주말 아침, 이른 시간부터 마을 곳곳이 들썩거립니다. 이 마을을 접수한 이들은 광양의 한 기업 봉사단. 이 그래핑을 다 옮겨야 돼. 다 원래 분해해가지고 이 밑에 지금 보강해놓은 거 앵글 있잖아, 50짜리. 뭔가 야심찬 미션을 수행받고 있는 것 같죠? 해야 돼. 그래가지고 저기 앵글하고 사각바를 저기 재료를 갖다 놨어요. 그거를 스피드 카타 해가지고 이거를 맞춰주면 돼요. 전문 용어 쏟아내며 시작되는 대대적인 정비 작업.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재능 기부 봉사자들이 제철 전문 기업 직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일로 마을에서는 제일로 수금 사업이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진짜 제대로 된 시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로서 진짜 기분 좋습니다. 시골에서는 아주 필요한 이게 봉사입니다. 시골살이에 맞춰 진행되는 맞춤형 봉사. 굳은 일도 알아서 척척이네요. 이번 봉사에 참여한 인원은 자그마치 14,000여 명. 직원들이 두 손 두 발 걷어붙인 열띤 현장에 리더가 빠질 수 없겠죠. 소장님의 재능은 벽화 그리기. 비록 서툰 손길이지만 함께 힘을 보태니 봉사의 즐거움이 배가 됩니다. 지역사회의 배려거층을 대상으로 해나오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하나입니다. 특히 올해는 6.25 발발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잖아요. 유공자 가정 중에 어려운 세대를 추천받아서 원래 이렇게 임직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봉사단이 찾은 다음 행선지는 국가유공자 어르신댁.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풍채 좋은 이 고택은 광양 토박이 노부부의 집. 집안 구석구석 부부의 추억과 손때가 묻은 귀한 공간입니다. 그래도 집이 너무 이쁘게 잘 지었어요. 오래되긴 했는 것 같아도. 전부 나가서 그랬어요. 설계하셔갖고 싶어요. 설계 목숨은 겨우 작업했지. 하지만 세월 앞엔 사람도 집도 장사가 없나 봅니다. 대가족을 품어주던 집도 나이가 들어 곳곳이 깨지고 새며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죠. 사람들 올라가서 깨졌어. 아, 위에 올라가서 깨져갖고 물이 샜구나. 예. 그 도배를 이렇게 하면은 아직 그게 저렇게 지저분스럽게 안 보일 거예요. 본격적인 도배에 앞서 실습 작업에 들어가는 우리의 재능인. 10수년 도배 봉사를 해온 덕분에 이제는 반 전문가가 다 됐습니다. 매 눈으로 꼼꼼하게 이어가는 작업. 재능인의 결론은요. 도배가 좀 시간이 걸리겠네. 방이 하나, 둘, 세 칸이니까. 아이고 어쩌까 이걸 집을 다 든다냐면 집을 좀 이렇게 좀 손못 대고 네. 달 필요도 없고. 저희도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그 시간 내에 또 단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드디어 막을 올리는 9일간의 나눔 프로젝트. 국가유공자의 집을 새 집으로 환골탈태시켜라. 기와가 깨져 비가 새던 지붕은 물론 거실 샤시 교체까지 이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는 어르신. 겨울에야 참 바람 많이 불고 때 벌벌 떨었지만 이렇게 배를 해주셔서 이제 편안히 따시게 영상을 마치겠어. 두 분 더 깨끗한 집에서 살게 해드리려고 도배 봉사단도 작업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 오래된 집이다 보니 신경 쓸 게 많습니다. 여기가 나중에 본드 발라가지고 점을 써는 게. 응, 이거 가능하면 이거는 남겨두는 게 좋거든. 주어진 시간 안에 완성해야 하는 작업인데다 장마까지 겹쳐 더 바빠진 봉사단들. 하지만 봉사로 똘똘 뭉친 이 구역 베테랑들이 나섰으니 문제될 게 없겠죠. 드디어 어르신댁 환골탈태 D-Day.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벽화 봉사단이 힘써준 덕분에 한층 밝아진 부부의 마당. 마당 한켠엔 소나무 한 그루가 생겼네요.
바람골이던 거실 창문도 완전 무상. 우리 어르신들 앞으로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겠죠? 보시면 위에 이렇게 이 벽체 부분 지붕 위에서 비가 새가지고 이게 다 무너졌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강하고 우리 재능봉사단들과의 도배를 다 해드리고요. 어르신들이 살다 보니까 이번 전기 시설 같은 게 굉장히 이게 누전의 위험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이런 사용한 거지만 두꺼비 집 이후로 가정용 그 전원 다운되는 그 이후로는 싹 다 교체하고 이 조명 같은 것도 이런 것들도 싹 다 교체하고요. 이 부분을 좀 수리를 해달라고 저희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목재 건물이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해놔도 문제고. 그래가지고 전문가들을 투입해가지고 이게 이제 샤시 개념도 깔끔하게 해드리고 했어요. 어르신들이 아마 비 안 새고 겨울에 이렇게 난방 개념에 이게 샤시가 가장 마음에 드시는 것 같아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창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꾸며주시니 난 벼락 맞으면 갔어. 왜요? 뜻밖의 이런 철장지 후 이런 경사 어디 뭐 경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로산 덕으로 이렇게 환대를 받아서 무한 감사합니다. 좋은 일은 나누면 더 커지는 법이죠. 어르신의 그 기쁨을 함께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말 반납에 뙤약볕 마다하지 않은 봉사단들은 물론 국가유공자 전우들까지 94 어르신의 인생에 또 하나의 행복한 추억이 쌓였습니다. 지난 15년 희망하우스란 이름으로 쌓아올린 봉사단들의 여정에도 또 하나의 좋은 추억이 더해지겠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좀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저희들이 와서 이렇게 손길이 지나고 나면은 깨끗한 환경 조건에서 너무 좋아하시는 어르신들, 너무 고맙다 이런 인사 말씀 할 때 너무 뿌듯하지. 가치의 가치를 믿으며 함께의 힘으로 삶의 희망을 나누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작은 재능을 크게 쓰는 우리 지역의 귀한 손길들. 그 희망의 릴레이는 앞으로도 쭉 계속될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된장 찍어 먹고 고추장 찍어 먹던 양파는 이렇게 다 힘들게 수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하고 먹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지 생각이 안 돼야. 그래요? 일할 때는 생각이 난디 일 안 할 때는 양파가 이렇게 숭하다 그것이 안 돼. 어머님도 근데 생각이 안 나요? 솔직한 인터뷰를. 솔직하게 말해야지. 어머니 요즘 방송 스타일을 아시네. 함께 집에 오는데 목장길 따라 밤길 건져 고운님 함께 집에 오는데 아, 바다 냄새. 나 여기 왜 데려왔니? 뭔데? 무안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양파 빵입니다. 양파인데 안에 피자가 들어있네? 양파빵은 제가 또 처음 봐요. 누룩을 이용한 자연 발효하고 그다음에 쌀과 우리밀 100% 무안산 농산물을 사용한 것이 특색입니다. 이 양파빵을 만들고 나서 누가 제일 좋아하던가요? 전 연령층인데 어른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힐링하러 가면 되는 거죠? 양파 향이 많이 나네. 신기하다. 마늘빵은 많이 봤어도 양파 이렇게 향 많이 난 건 처음 보지? 몇 개나 드셨어요? 한 5-6개 먹었지? 6개? 한 6개 먹은 것 같다. 왜? 사람이 또 먹기만 할 순 없잖아요. 아니, 나 먹기만 할 건데? 나 먹기만 할 거라고. 먹기만 할 순 없으니까. 양아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공짜를 좋아하면 안 돼요. 지금 한 땡볕에 끌려왔습니다. 양파밭. 뽑아야 될 평수가 있어요. 몇 평이요? 400평. 네. Just the other night I was sitting
400평 됩니다. 두 마지. 예, 1시간 정도. 든든하시겠어요, 예, 이렇게 도와줘서 진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무안군청에서 나와가지고 다들 도와주고 계시는데 이분들과 함께 양파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먹고 일할게. 본인이 이 과에서 서열이 어느 정도 되세요? 아, 막내입니다. 막내. 네. 막내로서 군청 막내로서 한마디 해주시죠. 지금 농가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이제 힘든데 이렇게 작게나마 일손을 도와드릴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항상 다 같이 이 힘든 시기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파견으로 여기 와가지고 밭에서 양파만 뽑는 건 어때요? 양파만요? 네. 같이 하시겠어요? 저는 가가지고 할 일이 많아요. 어때요? 불러주신다면 오겠습니다. 불러주시면 간답니다. 파견 내주세요. 낙장불입이에요. 네, 양파는 자주 먹고 있습니다. 양파 자주 드세요? 어떤 네. 걸로 자주 드세요? 양파를 야말 무안에 살다 보니까. 그럼 무한 양파로 할 수 있는 요리나 각종 그런. 저는 볶음 좋아합니다. 양파 볶음. 네. 어떻게 볶는 게 맛있어요? 저는 오뎅 넣고. 어묵 넣고. 네, 어묵 넣고. 양파를 볶아요? 네, 간장 좀 넣고. 네. 그냥 볶아 먹습니다. 양파의 효능이 뭐가 좋은데요? 아무래도 남자애들 좋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분께서 몇 분? 자녀 몇 이게 뽑고 나서도 끝이 아니네요? 수분 함량이 많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말려야 됩니다. 양파를 어렵게 말렸는데 또다시 이게 장마나 비가 내리면 어떻게 해요? 장마를 대비해서 이 꼬투리를 좀 길게 자릅니다. 길게 잘라야만이 썩지를 않습니다. 비가 안 들어가서. 그때 비를 맞아도 차후에 말리면 금방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신기하다. 나는 양파 하면 그냥 맨날 뽑는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뽑는 것만 있는 게 아니네. 재밌겠던데? 한번 해보자. 재밌는 거 맞지? 양파도 저처럼 잘생긴 애들이 잘 팔린다면서요? 그러지. 어머니 그러면 이렇게 하루 작업하시면 보통 몇 개나 자르시는 것 같아요? 자르기는 엄청 많이 자르지. 거지 한 마지기 자른다고 보지. 우리 논밭 할 때 그 한마지기? 와, 양파에 살아있는 장인이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와, 앞으로 양파 먹을 때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하고 먹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이 안 돼야. 일 안 할 때에는 양파가 이렇게 숭어다 그것이 안 돼야. 어머님도 근데 생각이 안 나요? 솔직한 인터뷰를. 솔직하게 말해야지. 어머니 요즘 방송 스타일을 아시네. 그렇습니다. 또 상품성. 그러니까 매운맛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그래도 그 단맛과 매운맛의 그 오묘한 조화가 양파가 무안에서 정말 유명한 거는 제가 잘 알고 있었는데 양파잼은 정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양파잼을 생산하게 되신 거예요? 많이 생소하죠. 지금 제가 양파 까가지고 납품한 지가 한 10년이 돼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양파를 조금 더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그걸 연구하게 된 게 이제 양파잼을 개발하게 되는데 그냥 편안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양파 냄새가 호불호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싫은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그걸 연구한 끝에 절반을 잘라가지고 냉동에 들어갑니다. 냉동에 들어가가지고 얼려요, 이걸. 얼리면 이 양파 잘랐을 때 찐이 많이 나거든요, 냄새하고. 일단은 얼렸다가 풀어지는 과정에서 찐하고 향이 많이 날아갑니다. 양파의 특유의 아리고 맵고 이런 맛까지는 없어요. 진하게 사랑할 거야.
자, 제 앞에 이렇게 양파 잼으로 만든 요리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일단 잼만 한번 먹어볼게요. 확실히 설탕이 좀 안 들어갔다 그래도 양파의 그 특유 단맛, 그 양파의 단맛을 극대화시켜서 이 잼에 녹여낸 그런 느낌이 나요. 오, 되게 맛있네요. 양파의 은은한 단맛이 굉장히 부드럽게 와닿습니다. 그럼 저 하나만 질문. 네네. 우리가 요리할 때 그래도 양파가 들어가잖아요. 네. 양파잼을 넣으면 설탕이랑 양파 둘 다 안 넣어도 되는 건가요? 양파를 안 넣으셔도 되는데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양파 고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양파도 많이 써주시고 양파를 대신 써주시면 우리 농가로서는 참 좋은 일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가지를 전부 다 이용해 주시면 저희는 진짜 좋은 거예요. 무한 양파를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모든 양파를 많이 넣어서 이용해 주시고 양파는 많이 먹을수록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이어트에 좀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우리 무한 양파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너무 맛있고 맵지 않고 여러분이 먹어도 아무 탈 없는 양파입니다. 많이 잡수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버티는 게 중요한데 양파 먹고 건강하게 버티는 것도 참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무한 양파를 많이 먹으면서 버텨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한 양파 사랑해주세요. There's a whisper in the wind. Gonna pack my things. Gonna leave it all behind and let all my troubles fade away. 아, 저 어차피 카약 살라 했는데 그러면 카약을 사가지고 낚시를 해야 되나? 모든 것은 이 말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낚시의 니은자도 모르던 제가, 캐스팅이라곤 드라마 캐스팅밖에 모르던 제가 초야의 은둔 고수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낚시 중증 환자로 발전하게 될 줄이야. 하지만 마음과 달리 실력은 매우 미천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낚시 특집, 낭린이 노찌를 키워라. 고수님들, 저 좀 하드캐리 해주세요. 비장의 아이템과 스킬을 전수받아 레벨업 하는 것이 오늘의 목표. 저는 이제 카약의 달인이 됐습니다. 고수들 틈에 낀 유비의 출정기 기대해주세요. 제가 뭐 이렇게 낚시 하긴 하지만 잘하지 못해요. 아직 초보거든요. 그래서 약간 오늘 낚시를 배우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 이를 악물고 일찍 일어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네, 아 진짜 오늘 어떻게 제대로 입맛을 잠이 덜 깼나봐. 이렇게 무리해서까지 제가 찾아온 곳은 베스 황금어장이라 불리는 화천 붕어섬입니다. 마침 오늘 저를 가르쳐 주실 스승님도 도착하셨네요. 너튜브에 낚시 영상도 제작해 올리곤 하는 춘천의 낚시 고수. 각종 낚시를 다 섭렵한 그가 와, 오늘은 어마어마한 아이템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승님, 무서운 10대 베스 형제 조우진 군. 마지막 스승님 김경민 군까지 베리니 레벨 빵 인사드립니다. 화천 붕어섬에 나와 있습니다. 와, 아니 지금 제가 베리니, 그러니까 베스 낚시 어린이라고 해가지고 네. 한 달 동안 제가 낚시를 시작을 했는데 조과가 지금 빵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 레벨을 좀 1단계라도 상승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이렇게 스승님들을 모셨습니다. 와, 오늘 파티원 최고다. 저희 자주 뵙잖아요. 그 낚시 장비 가게에서. 근데 저를 그렇게 피하시더니 제가 같이 낚시 좀 가자고 좀 배우고 싶다고 했더니 왜 이러세요? 이러시더라고요. 닉네임이 있으시던데요? 네, 그 노브레끼라고. 네. 무슨 뜻이에요?
그냥 브레이크가 없다 뭐 이런 뜻인데. 네. 제가 오늘 비슷하게 저도 네. 약간 닉네임 같은 게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노찌로 했습니다. 노찌요? 찌 없이 낚는다. 아. 제가 노씨거든요. 아. 네. 오늘 2마리 이상 잡으면 저희가 소원을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원은 바로 우리 우진군과 함께 낚시를 떠나는 겁니다. 저를 너무 피해가지고. 미션을 실패했을 때 저희가 우진 학생 소원을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학생이 소원이 있을까요, 저한테? 좀 만나면 아는 척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상처! 그 1인용 카약을 타고서요. 네. 이제 그걸로 낚시를 할 계획입니다. 오늘 카약 피싱 배울 수 있겠군요. 제발 조가 한 마리만 잡을 수 있게 바라면서 렛츠 고! 이게 이제 페달이라고 해서 자전거 페달처럼 달려 있어요. 네. 이제 요거를 돌리면 여기에 있는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이제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럼 무동력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만. 그래서 앞으로 하면은 앞으로 가고 뒤로 하면 뒤로 가고. 네. 방향 전환할 때 뒤에 보시면 방향 전환을 이런 식으로 하나요? 네. 이게 방향 전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뒤에 보시면 네. 이렇게 일자로 네. 러더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돌리면 이게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페달질을 하면서 이제 요걸로 방향 전환을 하면서 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작고 가볍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래봬도 불안감 제로. 100kg 장정이 타도 끄떡없는 안정감까지. 카약도 있겠다. 이제 포인트만 잘 고르면 되겠네요. 앞에 수초 보이시죠? 네. 네, 이제 그 앞쪽으로 던져서 네. 스승님이 찍어준 수초대를 향해 야심차게 캐스팅. 반응 없어요? 네. 선생님, 저 오늘 조가 두 마리 가능할까요? 두 마리 잡아야 되는데 미역 산삼 만났어. 요즘 수초가 너무 많아서. 네, 얼음 낚싯대인데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10대 소녀가 이걸로 베스를 낚더라고요. 10대 소녀가요? 네. 네, 그래서 그걸로 혹시 낚을 수 있으실지. 가능하죠. 아, 가능해요? 그러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걸로요? 자고로 고수는 장비를 탓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베스 영재의 실력 기대할게요. 안 나오네. 한편 깜깜무소식에 초조해진 스승님. 결국 치트키인 어군 탐지기를 켭니다. 뭐가 찍히긴 하는데. 세상 럭셔리한 채비로도 잠잠한 루어. 스승님, 진짜 베스 있는 거 맞죠? 얼른 두 마리를 잡으셔야 되는데. 잡을 수 있을까요? 베스 대신 세월만 낚는 건 고수나 초짜나 똑같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들면 네. 이 페달을 들 수가 있어요. 네. 일자로 만들어서 이거 들어 올리면 되거든요. 상당히 걸렸네. 애들이 아까 신봤다. 제가 수초 파밍하고 있을 때 먼저 소식이 온 우진군. 갑자기 왜 이러죠? 끊어졌나요? 헐, 베스에 온기만이 남아있습니다. 어머. 뒤를 이어 정적을 깨는 경빈군. 우와! 뭐예요? 꺽지? 꺽지가 이런 걸 물게 돼요? 이야! 우와! 꺽지 이쁘게 생겼다. 어우, 사이즈 좋네. 나도 빨리 잡고 싶다. 베스를 찾아 자리를 옮겨봅니다. 카약 낚시만의 특권은 걸어서 갈 수 없는 포인트까지도 공략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발길이 뜸한 포인트라면 베스들이 방심하고 많이 숨어 있겠죠. 얘들아, 얼굴 좀 보자. 이게 낚시야 뱃놀이야. 정적만 이어지는 가운데 스승님 쪽에서 신호가 감지됩니다. 오! 드디어 오늘의 첫 베스 성공! 역시 우리 스승님. 이럴 땐 드론 세레머니 해줘야죠. 드론! 어서 드론! 한편 입낮 중인 베스 형제. 짧다고 막 비거리는
비거리랑 챔질은 문제가 있겠지만 막 딱히 그렇게 못 잡을 건 아니거든요. 왔어요! 잡았다. 대박. 우와! 포인트 옮기더니 본 실력 제대로 보여주는 스승님. 진짜 한 마리라도 잡고 싶다. 아니, 어떻게 고수미끼만 물어주냐고. 내 것도 물어달라고. 답답하기는 이쪽도 마찬가지. 너무 잠잠한 베스에게 화가 났는지 우진군은 애꿎은 블루길에게 화풀이 중입니다. 그렇게 베스 대신 블루길만 4마리. 요 채비로 잡았습니다. 요 꼬리가 달린 섀도우함에 요 블레이드가 달려 있어서 이게 잡으면 꼬리도 흔들리고 요 블레이드가 돌아서. 있긴 있어요, 베스가? 네, 2마리 잡았으니까 있죠?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전? 못하니까라고는 안 해주시네요, 그래도. 훈훈하게 초짜의 자존심을 지켜주며 오전 피딩 타임 종료. 못 잡았어요. 못 잡았다고요. 근데 사실 저만 약간 실패인 느낌이고 다 그래도 오늘 한 마리씩 낚긴 하셨죠? 네, 잡긴 잡았습니다. 네. 어떤 거 잡으셨는지. 꺽지 잡으셨고. 네. 아니 어떻게 베스채비로 꺽지를 잡습니까? 그러게요. 신기하네요. 꺽지 잡으셨고. 우리 노브레끼님. 저는 베스 2마리 잡았습니다. 베스 2마리. 와, 진짜 이거 박수 쳐줘야 된다. 아니 근데 어디를 어떻게 공략하니까 베스가 나오던가요? 요 근래 물을 많이 뺐다가 지금 또 다시 좀 찬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상황이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았는데 좀 이렇게 앞쪽에 삐쭉삐쭉 나와 있는 나무 쪽에다 이제 공략을 해서 네, 거기서 잡았습니다. 주로 베스가 그런 나무까지가 있는 곳에 있는 건가요? 네, 좀 이렇게 몸을 기대고 이렇게 있을 만한 곳에 애들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나무가지 같은 곳으로 공략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2마리가 다 나왔습니다. 실패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실패의 원인은 여기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와! 스승님 최고! 포인트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럼 제가 오진구 소원을 들어드려야겠네요. 잘 됐네. 아까 우진군 소원. 잘 됐네? 잘 됐네, 누구야? 아니, 뭐, 잘 됐네. 하향 못하고 했으니까 잘 됐네. 오진군 소원 있으신가요? 이제 좀 밖에서 만났으면 좀. 예. 저는 오늘 나머지 공부를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천 봉어섬 멀리 온 김에 저 두고 여기 가세요. 잡았어!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저를 키워주실 분 계십니까? 계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저희 춘천 MBC 직접 연락주세요. 탱글탱글한 생선살이 혀끝에 감아돌면 입안 가득 바다향이 퍼집니다. 상상만 해도 군침이 도는 초밥. 만드는 사람은 어떨까요? 초밥을 질 때 가장 행복합니다, 사실은. 그 맛있게 먹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즐겁거든요. 밥을 손으로 쥐어 갖가지 재료를 올려 먹는 음식 초밥.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밥이죠. 저희는 이제 유자초를 씁니다. 유자초를 만들어서 쌀이 좋아갖고 칼비듯이만 이렇게 눌리지도 안 하고. 한국인이 좋아하는 초밥 재료 가운데 요 연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가운데 살 속에 그 뼈가 있어가지고 그걸 빼주는 역할. 중학교 졸업하고 아침 저희 작은아버님과 식당을 해서 거기에 들어갔던 게 계기가 돼서 46, 7년 정도? 50년 가까운 조리 실력답게 생선을 다루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죠? 손질한 연어는 이렇게 다시마에 올려 숙성을 시킨다고 하네요. 참치는 먼 바다에서 급냉해 공급되기 때문에 먼저 해동을 시킨 후 손질합니다. 통째로 왔을 때는 자연 해동이라고 그래서 냉동을 아예 냉장고에 넣어놔요. 막 하루 정도 넣어놓으면 자연 상태로 그냥 돌아가거든요. 그때 이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국내에서 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외국인 한번 가볼까 해서 이제 총각된 게,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장남이라고 너는 절대 외국 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못 가게 된 거죠. 해외 파견을 위해 딴 자격증이지만 결국 조리사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식 조리사를 선택한 건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제일 좋은 게 입에서 사라지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모양을 보고 입 침을 쩍쩍 삼키면서 먹는 그 맛, 그게 입에서 사라지는 예술을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나이가 이제 40이 넘어가고 이제 50이 가까이 되니까 이거 이제 힘들잖아요. 술 발곡하고 이게 하는 게 힘들어서 내려와서 이거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생각했던 거예요. 서울의 유명 호텔과 일식 전문점에서 잘 나가는 요리사로 일하다가 전주로 향할 때는 나름 계획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결정이 낯설게 비춰졌나 봐요. 거기서 나와서 내가 정말로 이제 초밥만 전문을 했을 때는 형님 초밥만 해갖고 먹고 살겠어요 이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계산이 있었죠. 어차피 일식집을 하게 되면 서비스 안주들이 주로 많이 나가는데 그걸 과감히 다 없애고 좀 도톰하게 하고 좋은 물건 쓰고. 초밥 전문점. 일식의 다양한 분야 중 초밥만 따로 떼어 전문적으로 다루는 일이 그때는 낯설고 드문 일이었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선택은 대성공이었죠.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어도 우리는 초밥만 하니까 많은 걸 못 보여줘요. 여기 있는 메뉴 그대로만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손님이 오면 저절로 신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 맛있게 먹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즐겁거든요. 근데 손님이 없으면 체제가 먹기가 내려가요. 손님만 데려오면 우리 집사람은 이제 저 사람은 손님만 오면 그냥 팔팔하다고 그래요. 팔팔하다고. 근데 그런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지가 않죠. 몰려드는 손님의 정신없던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재료를 손질합니다.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금씩 계속 재료를 살펴야 한다네요. 항상 이렇게 수분이나 피 이런 것들을 제거해줘야만 나중에 비린내도 안 나고. 어서 와, 어서 와. 반가운 손님이 오셨네요. 일식 조리사 후배이기도 한 전라북도 조리사 협회장님입니다. 힘들어. 후배들, 동생들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 전주 내오셔서 초밥을 그래도 전수를 좀 많이 시켜주시고 전주 일식에 대해서 많은 걸 좀 획기적인 그런 공헌을 했다고 봐야 되죠. 사장님은 전임 조리사 협회장이기도 했는데요. 전북 최초로 초밥 경연대회를 치르며 후배를 양성했습니다. 초밥 경연대회를 제가 한 3번 정도, 그리고 2006년도에 전국대회도 제가 한번 유치를 해서 뭐 카나다 쪽 유학하는 친구들도 있고 지금 현재 사업을 하면서 잘 하는 친구들이 많아, 후배들이 많아서 저는 그런 걸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주는 흔히 말할 때 입사치가 심한 곳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처럼 가정에서도 그렇고 식당들을 봐도 유독 고명을 좀 화려하게 얹거나 격식을 좀 많이 갖춰서 먹는 편인데 일식 같은 경우는 좀 덜 발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일식하면 그 전에는 뭐 우동, 튀김, 그다음에 초밥 여러 가지 형태를 일식집에서 다 즐겼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세분화되면서 더 특성을 가지고 더 음식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쓰면서 그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좀 세분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발달이 더 잘 된 것 같고 그러면서 거기에 현지에 맞게 현지에 특화된 음식을 발달시켜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초밥에 명인의 길을 걷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 그러니까 오늘 거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초밥 하나를 쥐는데 걸리는 시간은 채 2초가 되지 않는데요. 차가운 생선과 따뜻한 밥의 조화를 최대한 즐기게 하기 위해서라네요. 지워주셨을 때 15초 안에 먹어야지. 바로 먹어야 돼. 가장 맛있다고. 내다가 크죠. 입에 꽉 찼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두툼하게. 근데 1인분만 먹으면 그냥 양 차. 근데 보통 초밥집이나 일식집 같은 경우는 곁들여서 나오는 사이드 메뉴를 이것 다른 사람들은 부산물만 좋아해야지 이렇게 해서. 본질에 충실하면서 일반 업소에 맞는 스타일로. 그 대신 요리는 호텔 스타일 요리를. 그러면서 가격을 내려주니까 손님이 좋아하시다는 얘기죠. 오랜 경험을 통해 전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재료를 골라 메뉴를 단순화한 대신 품질은 올리는 전략이었습니다. 일식이 좀 후퇴한 느낌이 있잖아요. 좀 많이 없어지고 카테고리별로 일식 분야로 봤을 때는 외식업에서 가장 많은 종사하신 분들이 일식 분야죠. 지금은 이제 초밥이라든가 우동, 소바, 튀김, 그 다음에 이자카야 막 이렇게 각 분야별로 해서 거기에다 더 충실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요즘은 세분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더 세분화되고 더 충실하고. 간장은 생선에만, 그리고 초밥을 더 맛있게 먹는 방법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스시 카운터에 앉아서 이제 초밥을 드실 때는 손으로 드시면 이게 물소변이라면 이렇게 닦아가면서 원래 드시는 거예요. 테이블에서 드실 때는 젓가락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여기는 손으로. 젓가락 사용 잘못하면 공기층까지 넣어서 이렇게 밥을 지어줬는데 이게 간장에 밥이 묻은 순간 풀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걸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손으로 이렇게 드시는 게. 근데 그냥 예전에는 일본에서는 다 그렇게 먹었는데 요즘에는 젓가락 많이 써요. 지금 이 씹었을 때 깊은 풍미가 입에 팍 터지면서 밥알이 이렇게 막 풀어지면서 이 느낌이. 그래서 입안이 밥 안에 사르르 녹아야 돼요, 원래. 그러면서 생강 한쪽을 드시면 더 상큼한 입이. 이 생강 맛이 기존의 제품화된 생강 맛이 아니에요. 이거 매니님께서 직접 만드신 건가요? 그럼 소스 직접 항상 일일이 다 이 생강 맛이 그래서 강하지가 않은 것 같아. 이 초밥에 담긴 개성 중 하나는 바로 와사비인데요. 한때 와사비 회사에 근무하기도 했던 터라 좋은 와사비를 고르는 방법이나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확고한 생각이 있습니다. 명장님께서 와사비를 되게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써요. 왜 그러냐면 와사비가 살균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와사비를 드시면 절대 탈이 안 나. 소화제 역할도 하고 젊은 친구들 오면 사장님 와사비 좀만 더 안 탈 거지? 내가 그러고 이제 올려드리는 거죠. 그냥 눈 감으면서 콧물, 눈물 한번 딱 흘리면서 이제 먹죠. 일본 현지에 가면 그 가이모노라든가 히카리모노라 그래서 고등어, 전어, 그 다음에 조개 종류 이걸 더 선호하는데 우리 한국의 초밥을 드시는 분들은 거의 그냥 생선, 참치, 연어 이런 위주로만 이제 또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만큼 그래도 일본에서 오롯이 만들어 먹는 게 또 제대로 자리 잡은 것도 스시만큼 드물어요, 스시. 사실은 없죠. 왜냐면 이 스시가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은
그쪽 지역에 날 생선을 못 먹고 아보카도를 넣어서 롤처럼 만들어 먹는다든지 필라델피아로 가신 분들은 필라델피아 크림치즈 넣어가지고 필라델피아 롤을 또 만들어서 먹었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가 봤을 때는 스시라고 하기엔 좀 많이 아쉬운 면이 있으니까. 하와이를 가면은 초밥 있잖아요. 그게 올라간 게 원래 일본 사람들이 하와이에 정착을 하면서 날 생선을 올려서 이제 초밥을 했는데 그 날 생선을 안 잡히고 못 먹게 할 때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미 맛은 들여놨지. 그래서 거기에다가 스땡 초밥을 올려가지고 만든 게 그 초밥이 탄생했다 그러더라고요. 초밥은 젊은 셰프들에 의해 변화와 시도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한때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던 사장님의 아들은 일본 유학을 마치고 지금은 사장님의 뒤를 이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술을 전수할 수 있다는 게 또 다른 기쁨이죠. 제가 84년 들어갈 때 4개월 정도 거기서 교육을 받았어요.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 우리 교육받던 조리 레시피 교육을 머릿속에 이미 다 익히고 현장에 투입되니까 이력이 그렇게 편하는 거예요. 뭐 파 몇 센치, 초밥 몇 그램, 뭐 밥 몇 그램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암기할 정도로 일일이 그냥 적으면서 우리 그렇게 공부했네요, 진짜. 그때 쌓은 탄탄한 기본기 덕분에 한결같은 솜씨로 초밥을 줄 수 있는 거죠. 손님들의 입맛은 그 솜씨를 정확하게 알아챘습니다. 100kg 정도는 쓰죠, 일주일에. 애지간한 참치집보다 많이 쓴다고 봐요. 호텔에 있다고 그래서 똑같이 나와서 호텔 일반 집에서 호텔 스타일로 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재료는 좋은 거 써야지, 가격도 비싸지. 그러면 절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가족끼리 하니까 또 원재료를 절약할 수 있는 거. 좋은 걸 쓰면서도 외상거래 아니고 바로바로 하니까 물건을 좋은 걸 챙겨서 갖다 주라는 얘기, 준다는 얘기죠. 좋은 재료를 쓰니 손님이 모여들고 손님이 많으니 가격 조절이 수월하고 이런 걸 선순환이라고 봐야겠네요. 예전에 회전초밥집 한참 유행했을 때 있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접시 색깔에 따라서 초밥이 가격이 결정돼서 선택을 하잖아요. 골드라든가 블랙이라든가 약간 색깔이 좀 그래가지고 색깔이 구분이 잘못돼가지고 하면 머리가 쭈삣쭈삣 쓸 때가 갈색인데 주황색같이 보이는 거. 그런 거. 여기 분명히 이렇게 붙어 있는 걸로는 4,000원짜리인 것 같은데 막 8,000원짜리 잘못 집었나 막 이러면. 지금 주변에 다양한 초밥 전문점이 들어서고 입맛과 취향에 따라 고를 수 있게 된 건 그 토양을 만드느라 애쓴 이들의 땀방울이 있었던 덕분일 겁니다. 초밥을 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사실은. 예, 즐겁게 손님들이 드시고 가시면서 꼭 저하고 얼굴 마주치면서 가는 게 가장 저는 행복해요. 재료와 품질에는 까다로우면서 적절한 비용을 요구하는 지역 정서에 맞추고 그러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박중만 사장. 그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명희님을 뵀는데 이분은 진짜 장사의 오마카세 형태 아닌가. 명희님께서 강한 자신감과 거기에 실력까지 딱 뒷받침이 돼서 그걸 지켜온 게 지금까지 명희님을 버티게 해주시고 전주분들이 많이 그 초밥에 대해서 열광하는 그런 초밥이 탄생된 것 같습니다. 저도 삿포로에서 맛있는 초밥 먹고 온 지 이틀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여기 우리 명장님께서 해주신 초밥을 먹으면서 굉장히 신선하고 맛있었고 우리 지역에도 이런 초밥집이 있다는 게 기쁘고 감사해요. 근데 이 초밥집을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셰프님처럼 허세 부리지 않고 기본기에 탄탄한 초밥집, 스시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손 좀 빼세요, 어깨. 너무해. 너무 솔직했나? Summer day of joy, love
담양의 한 사찰에는 건강한 자연식을 연구하는 스님이 있습니다. 발효식품을 연구하다 보니까 묵히면 묵힐수록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첫째, 맛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안 좋은 게 없어요. 다 좋아요. 이 기본이 틀이 돼서 신선한 재료하고 믹싱이 되면은 아주 소화도 잘 되고 모든 기능에 영양 공급도 원활하게 돼서 아주 좋습니다. 자연에서 나온 재료들로 정성껏 만드는 힐링푸드. 맛부터 영양까지 놓치지 않는 여름철 보양식, 건강한 자연밥상 함께 만나보시죠. 사찰음식 연구가 정보 스님을 만나기 위해 담양 창평면을 찾았습니다. 요즘에는 먹을거리가 좀 마땅치 않은 게 까지 심어놨어요. 까지 심어놨으니까 까지 좀 따다가. 아, 여기가 텃밭이에요? 우리 텃밭인데 엊그저께도 또 까지를 땄는데 내가 까지 나무를 엄청 좋아해요. 조선간장에다가 우리 조선간장에다 땀 무쳐 먹으면 엄청 맛나. 다른 먹거리를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된 사찰 음식 연구. 더 좋은 재료를 위해 텃밭까지 가꾸게 됐습니다. 여기 한번 봐볼래요? 이거 봐봐. 벌레 먹었잖아. 이런 농약을 안 해, 나는 절대. 절대 농약 안 한다고. 친환경으로 또 유기농으로 이렇게 가꿔서 먹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을 해서 나가 가지차를 만들거든. 가지전도 맛있고 조선간장으로 나물을 해 먹으면 얼마나 맛난지 몰라. 겁나게 맛나버려. 가지 가지고 가지가지 하시네? 요리를. 바로 그거야. 가지 가지고 가지가지 하지. 그러면 오늘 해주실 음식은 어떤 거예요? 내가 가지나물 좀 하고 청양고추 갖고 또 이제 여기 좀 해서 썰어서 넣고 고구마순 된장무침. 오늘 요리에 필요한 재료만 수확해 다시 사찰로 향하는 스님. 사찰 마당의 절반을 차지하는 장독 안에는 정보 스님의 보물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지금 저는 이 고추장을 발효를 시켰는데 봐보실래요? 이렇게 찐득해요. 봐봐요.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굳었죠? 다른 고추장은 좀 묽고 색상이 빨가니까 발효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이제 발효가 되면 될수록 더 검어요. 이게 지금 고추장이 그러면 이거 이 16년도 거예요. 16년도 거? 네. 이 고추장을 저는 그냥 밥을 비벼서 밥 먹기 싫으면 고추장 이렇게 해서 슬슬슬슬 비벼서 참기름 좀 넣고 그렇게 비벼 먹어요. 너무 맛있어요. 색깔 한번 보시죠. 이건 순 메주로만 한 거예요. 색깔이 유독 노란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메주 물을 안 버리고 4차 발효를 하고 또 그 가른 된장을 갖다가 거기다 다시 한번 1년 된 된장을 섞어서 5차 발효를 해요. 사람들이 여름 보양식 하는데 실질적으로 고기가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좋은 것은 발효식품이에요. 이게 보양식이에요. 그래서 이 된장을 가지고 나물에다가 된장으로 무쳐 먹고 또 국도 끓여 먹고 요놈을 가지고 전지질 때도 된장을 넣고 간을 맞추고 그러니까 고추장, 된장, 조선간장 이 세 가지가 맛있어 버리면요 어떤 음식도 제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게 기본이거든요. 본격적으로 여름철 보양식을 만들어 볼까요? 스님, 먼저 어떤 음식을 보여주실 건가요? 첫 번째 미역국을 끓일 건데요. 지금 다시마하고 연대예요. 그리고 또 이거 빨간 거는 뭐냐면 청양고추, 홍. 우리 절에서는 이 육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리고 음식 만들기가 더 어려워요. 왜냐? 다른 음식을 많이 넣지 않고도 담백하면서 깔끔하면서 맛있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어렵다는 거죠. 네. 그래서 육수가 중요하다? 네, 아주 중요하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채소로 낸 육수는 깔끔한 맛이 특징인데요.
깊게 우려낸 채소 육수에 재료를 넣고 간만 맞추면 버섯 미역국 완성입니다. 육수, 조선간장, 송화버섯. 근데 이 송화버섯 자체가 또 이게 향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조미료 역할을 하거든요. 이거를 한 솥 끓여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수시로 먹어요. 아, 미역국을요? 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이 재료들로는 또 어떤 음식이 만들어질까요? 식초랑 청양고추랑 그런 걸로 해서 발효를 시켜놨던 곰피 장아찌예요. 곰보미역 장아찌를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피망과 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썬 뒤 김을 뿌려주고요. 바다의 소고기라고 불리는 곰피미역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여름철 별미 우뭇가사리를 넣으면 시원한 냉국 완성입니다. 새콤달콤한 요 냉국 하나로도 여름 더위 날려버릴 수 있겠죠? 사찰 음식의 특징은 첫째, 맛이 담백하고 깔끔하다. 그리고 첫째, 소화가 잘 된다. 그래서 수행하는 스님들이 가부좌 틀고 선을 하고 그러실 때 오랫도록 위에서 머무르어서 거북스러우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산뜻한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정신이 맑아지고 그리고 약간 응용을 하시면 무궁무진하게 음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다음은 텃밭에서 따온 생생한 가지와 고추로 만드는 가지 무침인데요. 간장 양념을 한 고추만 데친 가지에 넣어 버무려주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고구마 순을 된장에다 묻혀볼 거예요. 비타민과 수분이 풍부해 여름에 꼭 먹어줘야 하는 고구마 순. 구수한 된장 양념을 넣고 버무려줍니다. 아까 가지는 슬슬 해줘야 되는데 주물러줘야 돼요. 구수한 맛이 깊게 스며들 때까지 버무려주면 고구마 순 된장 무침입니다. 여름 제철 채소들로 만든 영양 만점 한상 차림. 와, 정말 푸짐하네요. 가지도 이거 엄청 전에 이렇게 시원하게 하셨네요. 엄청 깔끔하네요. 진짜 맛이 깔끔해요. 어떤 게요? 미역국이. 네. 진짜 깔끔한 맛이네요. 깔끔하게 개운하고. 시원한 그늘 아래서 먹는 자연 밥상. 드셔보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좀 아주 귀한 손님이 된 듯한 그런 기분이 드네요. 너무 맛있어요. 담백하고 특히 저는 이 된장이 너무너무 담백하고 맛있네요. 어릴 적 시골에서 할머니가 채바밭에서 해주신 음식으로 맛있게 만들어준 음식을 평상에서 가족끼리 둘러앉아서 먹었던 건강한 밥상 그런 맛이었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통해서 대중들과 함께 음식을 즐기고 또 모두가 다 나눌 수 있고 해서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하나 마련하는 게 제 꿈입니다. 소박하지만 정갈한 맛이 담긴 자연밥상. 올여름 무더위는 건강한 자연밥상으로 이겨내보세요.